안녕하세요. 축구 전문 기자 한준입니다. 충격적인 셰필드 유나이티드전 FA컵 16강 탈락, 그리고 울버햄튼 원더러스와의 프리미어리그 경기 패배까지 토트넘 호스퍼에 대한 기대치가 땅에 떨어졌는데요. 희망을 살리고 앞으로 토트넘을 기대할 수 있는 유일한 기회가 남아있습니다. 바로 2022-2023 시즌 UEFA 챔피언스리그 16강 2차전 AC밀란과의 경기인데요. 만약 이 경기에서 승리해서 8강에 올라간다면 그래도 남은 시즌 토트넘의 행보를 기대하고 지켜볼 수 있는, 그리고 손흥민 선수의 새로운 역사를 기대할 수 있는 경기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토트넘 호스퍼의 전망 조금은 비관적이고 염세적으로 지켜보던 영국 현지 언론들이 이번 경기 토트넘이 충분히 2골차 승리로 8강에 올라갈 수 있다라고 전망하고 있는데요. 양 팀의 이 경기 최신 준비 상황과 유럽 축구연맹의 공식 프리뷰, 그리고 손흥민 선수를 주목하고 있는 현지 매체의 내용과 예상 라인업, 승부 예측 총정리까지 토트넘과 밀란의 경기를 보기 위해 꼭 필요한 정보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2022-2023 시즌 UEFA 챔피언스리그 16강 2차전 경기, 한국 시간으로는 3월 9일 목요일 새벽 5시 영국 런던 토트넘 호스퍼 스타디움에서 킥오프합니다. 토트넘은 밀란 원정에서 1대0으로 졌는데요. 한 골차 패배이기 때문에 아직 토트넘이 뒤집고 올라가는 게 기적이라고 표현할 정도의 어려운 상황은 아니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특히 토트넘이 홈에서 2차전을 치르기 때문에 분위기상으로는 충분히 유리할 수 있고, 또 지난 두 번의 패배가 어떻게 보면 토트넘 선수들의 정신적인 부분에서 좀 강화해주는, 또 동기부여를 끌어내주는 모습이 될 수가 있겠어요. 양 팀의 최근 성적 살펴보면 토트넘이 6경기 중에 4번의 패배를 당했습니다. 특히 레스터 시티전과 AC밀란전 연패는 최근 들어 토트넘이 가장 안 좋은 경기력을 보였다라는 혹평이 쏟아졌는데요. 반면 웨스트햄전 2대0 승리, 첼시전 2대0 승리 등 고비로 여겼던 두 차례의 런던 더비에서 내리 무실점 승리, 다득점 승리를 했다는 것은 굉장히 인상적인 부분이죠. 그리고 나서 이제 셰필드전, 울버햄튼전 0대1로 연달아서 패배를 했는데 한 골 차의 석패였어요. 물론 셰필드와의 경기는 2부 리그 팀이기 때문에 경기력 면에서 아쉽긴 했지만 울버햄튼전은 그래도 최소한 전반전에는 날카로운 모습, 공격적인 모습, 화끈한 모습을 조금 보여주면서 희망을 좀 살리기도 했었거든요. 게다가 최근 컨디션 문제로 인해서 런던 더비 2경기를 벤치에서 시작했던 손흥민 선수가 이 두 차례 셰필드전, 울버햄튼전은 선발 공격수로 돌아오면서 본인이 어떤 걸 할 수 있는지 보여줬습니다. 다만 이반 페리치와의 호흡이 좋지 않았는데 이번 밀란과의 경기는 손흥민 선수가 페리치 없이 조금 새로운 짝과 함께 좋은 경기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반면 AC밀란은 토트넘과의 경기를 하기 전까지 극도의 부진을 보이고 있었는데 토트넘과의 경기를 앞두고 상승 흐름으로 바꿨죠. 3백 전술을 쓰면서 안정감을 찾은 것인데 토리노전 1대0 승리, 토트넘전 1대0 승리에 이어 몬차 원정까지 1대0으로 이기면서 실리 축구를 구사했습니다. 그러다가 강호인 아탈란타의 2대0 완승을 거두면서 4연승으로 최근 상승세의 방점을 찍었는데 토트넘과의 경기를 앞둔 이 피오렌티나와 원정 경기에서 내용상으로도 좋지 않은 모습 보이면서 2대1로 졌어요. 물론 이 경기는 포백 전환으로 다시 안 좋았던 흐름이 나온 것도 있고, 아마 토트넘과의 경기에는 원래 최근에 좋았던 전술을 다시 쓸 가능성이 있지만 분명한 것은 밀란의 상승세에도 제동이 걸렸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양팀의 역대 전적을 살펴보면 물론 오래전의 일이라고 하더라도 토트넘이 밀란 상대로 그렇게 안 좋은 기록이 없어요. 2011년 당시에도 챔피언스리그 16강에서 만났었는데 그때는 토트넘이 밀란 원정 가서 1대0으로 승리하고 홈에서 비기면서 8강에 올랐던, 밀란을 탈락시켰던 전력이 있고요. 2015년과 2018년에는 비록 친선 경기지만 토트넘이 각각 2대0, 1대0의 승리를 거둔 바가 있습니다. 그러다가 지난 밀란 원정이 토트넘의 역대 밀란전 첫 번째 패배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이번 경기 토트넘이 설욕할 수 있는 근거와 바탕은 된다. 이전의 기록이라고 하더라도 토트넘이 밀란에 약했던 모습이 이전에 있던 건 아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유럽 축구연맹의 공식 프리뷰에서는 최근 두 팀의 상황을 시시각각 체크하면서 소개했는데 토트넘 같은 경우에는 웨스트햄과의 경기 2대0 승리가 가장 좋은 경기력이었다고 소개를 했어요. 그러면서 어떤 점들이 인상적이었냐, 에메르송 로얄 선수가 페드로 포로가 1월 말에 합류한 이후 2월부터 굉장히 좋은 경기력을 보이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이 경기 로얄 선수도 잘했고, 또 교체로 들어온 손흥민 선수가 후반전에 함께 로얄과 득점을 하면서 경기의 차이를 만든 듀오였다. 로얄과 손흥민이 경기의 차이를 만드는 토트넘의 선수다라고 좀 소개를 한 것이죠. 그러면서 밀란의 최근 좋았던 경기에 대해서 소개를 했었는데 아탈란타전 승리 당시 이 경기가 밀란의 스테파노 피올리 감독의 감독으로서 800번째 경기였는데 여기에서 승리를 거뒀다. 특히 토트넘과의 경기에서도 왼쪽 윙백으로 날카로운 공격력을 보여줬던 테오 에르난데스가 불꽃 튀는 선제골을 중거리 슈팅, 발리 슈팅으로 기록을 하면서 맹활약했다.
역시나 테오 에르난데스를 토트넘이 주의해야 된다는 부분들을 소개를 했었고, 또 토트넘이 첼시와의 경기에서 케인 선수의 골이 터지면서 승리를 했는데 케인 선수의 최근 득점력이 굉장히 좋잖아요. 이 득점으로 인해 케인이 리그에서 18호 골에 도달을 했는데 유럽 스포츠 미디어 연합이 이제 선정하는 ESM 골든슈에서 케인이 이 득점을 통해서 전체 4위에 오르게 됐어요. 맨시티의 홀란 선수가 무려 27골을 기록하면서 크게 앞서가고 있긴 하지만 나폴리의 오시멘이 19골로 38.2위, 그리고 이제 보데글림트의 페예그리노 선수가 리그 수준은 낮지만 많은 득점 25골을 기록하면서 리그에서의 가중치 포인트가 적음에도 이제 37.5점으로 이제 3위에 올라 있고, 해리케인 선수가 이제 18골로 36점을 얻어서 4위인데 1위까지 치고 올라갈 가능성 아직도 배제할 수가 없어요. 홀란 선수와 지금 9골 차이인데 몰아치기가 몇 경기 나온다면 케인 선수가 충분히 이제 올라갈 수 있고, 그럴 정도로 지금 득점 폼이 좋으니까 이런 해결사가 토트넘에 있다는 것도 중요한 승부, 골득실로 8강 진출팀이 엇갈릴 수 있는 승부에서는 중요한 부분이다. 다만 토트넘이 최근 잘 나가다가 앞서 말씀드린 셰필드 유나이티드와의 FA컵 16강전에 탈락을 했고, 또 울버햄튼과의 경기에서도 지면서 2연패를 이제 거두는 상황이 됐는데요. 밀란 같은 경우도 말씀드린 대로 지금 좋은 흐름이 끝나긴 했어요. 특히 테오 에르난데스가 만회 골을 넣었음에도 피오렌티나의 2골을 실점하면서 무너진 것은 밀란의 수비에 여전히 문제가 있다. 특히 주목할 것은 밀란이 원정 경기에서 약한 모습을 많이 보이고 있다는 것. 최근 4차례 원정 경기 중에 3번이나 패배를 했다는 것은 이번 경기가 토트넘의 안방에서 열리잖아요. 홈에서 강한 토트넘, 원정에서 약한 밀란, 그리고 양팀 모두 흔들린 상태에서 어떤 팀이 이런 정신적인 부분에서 지지를 받고 있고 탄력을 받을 수 있느냐, 토트넘이 유리할 수 있다. 바로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UEFA의 공식 프리뷰 내용을 더 살펴보면 양 팀을 전담하는 이제 기자들의 전망까지 소개를 하고 있는데요. 토트넘을 전담하는 또 이탈리아 출신 기자, 아무래도 콘테 감독의 정보에 좀 강한 기자인 것 같은데, 매니쿠치 기자에 따르면 안토니오 콘테 감독이 복귀하는 것이 분명히 토트넘에 도움이 될 것이다. 전술적인 부분이 아니라 팀의 동기부여와 사기를 끌어올리는 그런 능력, 테크니컬 에어리에서 선수들을 이제 끌어올리고 경기 중에 더 부딪히게 만드는 그런 부분들을 콘테 감독에게 기대하는 것인데, 사실 최근에는 콘테 감독이 후반기 들어서 지인들의 사망과 또 투병 때문에 그런 힘들을 못 불어넣었잖아요. 그런 것들이 불어넣어질 때도 토트넘이 역전의 명수로서 활약을 했던 바가 있는데, 이 경기는 그런 콘테 감독의 모습이 나온다면 충분히 가능하다. 물론 하파엘 레앙이라는 역습 무기를 갖고 있는 AC 밀란은 주의해야 되고, 토트넘이 이제 이겨야만 하는 경기이기 때문에 물고 올라갈 때 조심해야겠지만, 밀란도 지난 주말에 굉장히 좋지 않은 경기, 고전하는 경기를 했기 때문에 토트넘에게도 승산이 있다라고 본 것이고요. 또 밀란 담당 기자인 비에리 카르프레타 기자 같은 경우에는 밀란이 3백으로 바꿔서 잘했는데 그것으로 연승을 거두다가 지난 주말에 4백으로 다시 바꾸면서 경기력이 떨어졌다. 이번 경기 어떤 선택을 하냐가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전망들을 하고 있습니다. UEFA에서 지금 양팀 중에 누가 8강에 오를 것 같으냐라는 설문을 진행하고 있는데, 토트넘이 58%, 밀란이 42%로 토트넘의 우위를 좀 전망하는 현지 팬들이 많거든요. 과연 토트넘의 홈에서 이 뒤집기를 이룰 수 있을지 관심이 모이고 있는데요. 양팀 감독 출사표도 나왔습니다. 안토니오 콘테 감독은 분명히 홈 경기의 이점을 이야기하면서 우리 경기장에 우리 팬들 앞에서 밀란을 극복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 팬들이 좋은 분위기를 만들어서 환상적인 게임을 해서 우리가 8강에 올라갈 수 있도록 도와줄 것이다 라면서 홈 어드밴티지를 강조했고요. 피올리 감독 같은 경우는 1차전에 우리가 두 번째 골을 넣었어야 했고 넣을 수 있었는데 이걸 놓친 것이 좀 우려된다라고 하면서 2차전 어려울 것 같다고 경계를 했어요. 방심하지 않겠다는 것으로 보일 수도 있지만 분명히 밀란이 1차전 결과를 8강 진출로 가는 확실한 디딤돌이라고 보긴 어렵다는 거예요. 오히려 비기기만 해도 되는 팀들이 탈락하는 경우들이 축구 역사에, 특히 유럽 대항전 역사에 많기도 한데요. 그렇다면 양팀의 현재 부상 선수들은 어떤지 살펴보겠습니다. 토트넘의 부상 선수가 굉장히 많죠. 위고 요리스 골키퍼부터 미드필더 이보 비수마, 로드리고 벤탄쿠르, 왼쪽 윙백 라이언 세센용이 부상인데, 이 선수들은 이미 빠져있는 상태에서 계속 이제 프레이저 포스터 골키퍼의 경기력도 올라오고 있고, 또 비수마와 벤탄쿠르의 공백에 대해서는 올리버 스피킵 선수의 경기를 계속해서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조금은 걱정이 덜해졌어요. 세센용이 빠진 부분에 대해서는 벤 데이비스가 오히려 왼쪽 윙백으로 좋은 경기력을 보여서 페리시보다 낫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고, 또 에릭 다이어 선수가 지난 밀란과의 1차전에 3번째 경고를 받으면서 경고 누적 징계가 확정이 됐는데, 다이어가 오히려 없는 게 낫지 않느냐. 또 흥미로운 것이 다이어 선수가 이렇게 뛸 수가 없는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지난 주말 울버햄튼과의 경기에 선발로 나오지 않았잖아요. 결국에는 이제 랑글레 선수를 좀 끌어올리겠다라는 토트넘의 보관이 있었다. 미리 좀 호흡을 맞춰본 부분들도 있었고, 또 랑글레 선수가 후반전에 수비적으로 안 좋은 모습이 있긴 했지만 그 경기를 교훈 삼아서 특히 이제 밀란이 이번 경기는 전방 압박보다는 내려서서 경기를 할 가능성이 높다는 걸 봤을 때 랑글레의 허점이 나오기보다는 랑글레의 빌드업 능력과 공격 전개 패스를 살린다면 충분히 또 이게 전화위복이 될 수 있다고 볼 수 있겠고요. 밀란 같은 경우에는 가비아 선수와 브라임 디아스가 이제
이제 부상으로 뛸 수 없고 바카요코와 이브라이모비치 같은 경우에는 이미 부상을 전반기에 당한 상태였기 때문에 명단 등록이 안 됐어요. 질라탄 이브라이모비치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이제 부상에서 돌아와서 세리아 경기를 연달아 치렀는데 이번 경기 볼 수 없는 상황이고 브라임 디아스가 이선 공격의 핵심이 되는 선수인데 이 선수가 부상으로 빠지는 것은 분명히 토트넘에는 이점이 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후스코드닷컴의 예상 선발 명단 살펴보면 일단 손흥민 선수가 또 한 번 빠질 거라고 예상했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거든요. 히샬리송, 케인, 쿨루세스케의 선발 출전을 예상했는데 히샬리송이 전반전을 버텨주고 상대 수비를 지치게 만들고 압박해주는 선수라고 본다면 토트넘이 2골 차의 승리를 거둬야 8강에 올라갈 수 있는 상황이라면 손흥민 선수가 먼저 나올 가능성이 크고 최근에 손흥민 선수가 연달아 선발 출전했다는 것은 이제는 몸 상태 문제가 없다는 걸 보여주는 부분이 아닐까. 물론 페리치 선수가 왼쪽 윙백으로 뛸 때 페리치가 오히려 더 높은 위치를 차지한다면 히샬리송이 먼저 나와서 그 뒤를 커버해주는 역할을 하다가 후반에 손흥민 선수가 들어가는 슈퍼 조커 카드를 쓸 수도 있겠지만 최근에는 페리치 선수의 폼과 결정력과 킥 감각도 좋지 않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이번 경기 손흥민 선수가 먼저 뛰고 데이비스가 올라가면서 이제 수비 라인에 오히려 새로운 변화가 있지 않을까. 다이어가 없는 상태에서 데이비스까지 올린다면 랑글레를 왼쪽으로 두고 로메로를 오른쪽에 두면 중앙 수비를 누가 만드냐 할 수 있겠는데 오히려 랑글레 로메로 탄강가나 랑글레 로메로 산체스로 구성할 수도 있지 않겠느냐. 산체스와 탄강가에 대한 우려들이 있지만 또 이 무대에서는 피지컬적인 수비력이 필요한 상태에서 다이어가 나온다고 해서 어차피 그런 점에서 강점이 없거든요. 새로운 좀 구성이 될 수도 있다. 이렇게 좀 전망해 볼 수가 있겠고요. 밀란 같은 경우에는 올리비에 주르를 최전방에 두고 크루니치와 레앙을 이선 공격수로 좌우 윙백 살레마키어스와 테오 에르난데스 2명의 중앙 미드필더 베나스테르와 토날리 3백은 1차전에도 좋은 경기를 보였던 유망주 티아우와 카에르, 칼룰루 골키퍼 매냥이 이제 부상에서 돌아온 점 이 점은 호재라고 할 수 있겠는데 막 부상에서 돌아왔기 때문에 아직 100%의 컨디션이냐 요건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어찌됐거나 밀란이 다시 좋았던 3백으로 안정적인 경기 운영을 할 것이다 라고 내다봤고요. UEFA의 공식 페이지에서는 그래도 역시 손흥민 선수의 선발 출전을 예상했습니다. 손케 쿨투리오 선발 출전 예상하면서 에메르송, 페리시치 좌우 윙백이고 스킵 호이비에르 2명의 중앙 미드필더 3백 로메로 랑글레 데이비스 골키퍼 포스터인데 저는 개인적으로 데이비스가 왼쪽 윙백으로 나와서 연계해주는 게 손흥민 선수에게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아무래도 이탈리아 무대의 경험이 풍부한 페리시치가 이번 경기 벤치로 나오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특히 다이어까지 뛸 수 없으면 센터백 뎁스도 깊지 않으니까 이렇게 전망하는 것이 맞겠지만 저는 그래도 데이비스를 올려서 최근 두 경기 안 좋았던 면에 있어서는 페리시치의 문제가 크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콘테 감독이 이런 과감한 결단을 한번 내려줬으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현지 매치의 승부에 살펴보면 토트넘 쪽으로 많이 기울고 있어요. 후스코어드닷컴은 일단 토트넘이 2대1로 승리하면서 연장전 가서 결판이 날 것이다. 이게 90분 기준의 승부 예측이거든요. 이렇게 전망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그래도 토트넘이 최근에 어려운 경기들을 했지만 홈 3경기 모두 이기고 있고 무실점 승리를 거두고 있다. 다만 밀란도 만만치 않은 팀이니 실점을 해도 토트넘이 2골 정도 넘어서 이길 수 있지 않겠느냐. 게다가 AC 밀란도 최근 4연승이 끊긴 과정에서 피오렌티나 원정에서 2대1로 졌고 또 말씀드린 대로 원정 경기 최근 5경기 중에 4번이나 이기지 못했다. 최근 원정 5경기 중에 승리가 한 번밖에 없다는 것은 원정 가서 경기 운영을 잘 못한다. 이런 부분들을 지적하면서 토트넘이 그래도 홈에서 웃을 것이다라고 내보다 본 것인데요. 다만 인터넷 매체 스포츠몰 같은 경우는 마찬가지로 손케 쿨트리오의 선발 출전을 예상하면서도 이 경기 결국에는 비기기만 해도 되는 밀란이 토트넘 원정에서 비겨내면서 1대1로 비겨서 합계 1승 1무 2대1로 8강에 오를 것이다 라고 좀 전망을 했어요. 부정적인 유일한 전망인데요. 콘테 감독이 돌아와서 뭔가 팀을 살릴 수 있겠지만 승리까지는 어렵지 않겠느냐. 밀란이 좀 실리적으로 지키는 경기하지 않겠느냐. 그거를 토트넘이 뚫을 수 있겠느냐 내다본 것인데 저희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로얄이 미드필드 연계도 해주고 최근에 안정적인 노련미도 보여주고 공격 가담도 잘해주고 또 손흥민 선수가 갖고 있는 득점력이 터지고 케인의 결정력이 살아난다면 한 골 정도 더 넣으면서 경기를 알 수 없게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고요. 토트넘에 대해서 부정적인 평가를 또 냉정한 평가를 많이 해왔던 영국의 런던 지역 신문 이브닝 스탠다드도 토트넘이 3대1로 이기면서 2골차 승리 미션을 이루면서 8강에 갈 거라고 전망을 했는데 토트넘이 최근에 인상적인 경기도 못하고 있고 또 안 좋은 결과가 나오고 있는데 최근 이런 좌절감을 홈팬들 앞에서 조례 경기를 한다는 것은 분명히 좋은 징조다. 그래도 홈에서 강한 토트넘이다. 이렇게 전망하면서 근거를 많이 되진 않았지만 토트넘이 3대1로 이길 것이다라는 약간 응원성의 전망을 했습니다. 또 다른 인터넷 매체 스포츠 키다 같은 경우에는 양 팀의 감독들이 모두 위기라고 소개를 하면서 토트넘이 2대0으로 이겨서 2골차 승리로 8강에 올라갈 것이다라고 전망했는데 경기에 대한 전망보다는 콘테 감독이 지금 수술 후 돌아와서 위기 속에서 팀을 지휘하게 되는데 그래도 명예회복을 위한 경기를 하지 않겠느냐. 최근 노팅엄의 스티브 쿠퍼 감독이 토트넘의 후임으로 거론되는 얘기도 있었고 또 프랑크푸르트의 올리버 글라스너 감독 등 지금 토트넘은 콘테 감독과 결별이 임박했다라고 하는데 그래도 콘테 감독이 본인의 커리어를 이렇게 태업이나
것이다. 망치는 식으로 가진 않을 것이다. 특히 본인이 이탈리아 사람이고 또 이탈리아 무대로 돌아갈 거라는 얘기들이 많은 가운데 밀란전만큼은 제대로 치를 것이다. 게다가 본인이 유벤투스 이적설도 있고 뭐 밀란 이적설도 있는 가운데 또 밀란이 감독을 바꾸게 하려면 피올리 감독이 지금 위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지난 시즌 리그 우승팀인데 4위로 쳐져 있는 상황 속에서 피오렌티나전 패배를 통해서 이번 경기 또 토트넘과 경기 패배로 8강 진출에 실패한다면 경질 가능성이 굉장히 커요. 그런 것들을 만들기 위해서라도 콘테 감독이 토트넘의 승리를 가져오지 않겠느냐, 2대0 승리를 전망하고 있고요. 또 세계적인 축구계에 있어서는 최고의 통계 매체의 옵타가 함께 운영하고 있는 디 애널리스트의 승부 예측, 정밀한 데이터를 통해 진행한 예측에서 토트넘의 승리 확률을 무려 49.3%로 높이 가져갔고 밀란의 승리가 26%라고 봤어요. 물론 스코어가 어떻게 나오냐, 한 골 차만으로는 토트넘이 8강에 오를 수 없거든요. 어찌됐거나 이 경기는 토트넘이 이길 것이다라는 전망을 냉정한 기록을 보더라도 나오고 있는데요. 과연 토트넘이 이렇게 대반전을 이루면서 8강에 올라가서 많은 팬들의 기대감을 다시 끌어올리고 또 손흥민 선수가 챔피언스리그 무대에서의 도전 올 시즌 더 많이 이어가면서 8강에서 또 좋은 팀과 경기하는 기회가 주어질 수 있을지 한준TV에서 그 결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